자,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해볼 텐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요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유 전 본부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분신까지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최측근하고 강화문 같이 가자고 제가 그렇게 했었고 최측근이 그때 그럼 대법원까지만 지켜보시죠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엄청 많은 증언을 하셨고 네. 또 재판부가 신빙성에 대해서도 좀 저는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사실은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 법정에서 제가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지만 그냥 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재명을 위해 내가 산다, 스스로 세뇌를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때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면 광화문에서 내가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됐는데 근데 유 전 본부장은 그때를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아니라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 내가 광화문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 출마 때 김용, 정진상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정진상 전 실장 말하길 나라를 먹자는 이야기도 했다. 김재섭 위원님, 이건 유 전 본부장 어쨌든 처음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유동규 본부장이랑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성남 도계공에서 본부장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이 유동규 씨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다 그러면 그 설계를 누가 같이 했느냐? 당연히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가 직간접적으로는 호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벌렸던 사업으로 인해서 유동규 씨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자기 측근 관련돼서도 계속 선을 긋고 나는 잘 모르는 일 하고 말하자면 시치미를 좀 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저는 유동규 씨 입장에서 감정이 격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사망 사건도 앞에서 계속 다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수사를 받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검찰 탓.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유동규 씨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렸던 사업으로 인해서 자기도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에서 계속 선을 긋고 나는 잘 모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유동규 씨 입장에서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먹먹할 거거든요. 네. 결국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김용 정진상 씨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어떻게 배타려로 나 이런 취급을 받았던 분이 바로 유동규 씨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의미에서 법정의 진술들을 아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하겠지만은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본인이 차라리 죄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분명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듣고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영환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주 상세히 증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김용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불법적으로 8억 4,700을 받은 혐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 이겁니다. 2021년 4월에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을 줬습니다. 김용한테. 그리고 6월에는요. 수원 광교 자택 근처에서 유동규 본인 자택 근처에서 김용에게 3억을 줬습니다. 7월에는요. 경기도청 뒤쪽 도로에서요. 2억을 줬습니다.
그럼 더해보면 6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억 4,700을 받아서 실제로 김용한테는 6억만 줬다.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어느 정도 상세한 증언이 유동규로부터 나오고 있냐면 한번 돌려보시죠.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아까 3억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전달 당시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무거워서요. 쇼핑백 2개를 겹쳐 3개를 넣다 보니까 한 개에 1억이 들었었던 모양이죠. 윗부분이 벌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2억 전달 당시 김용과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 7월이니까 더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바지를 입고 가서 모기를 많이 물렸습니다. 글쎄요, 이게 굉장히 장 의원님 이 정도면 굉장히 디테일해도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까지 네. 말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다른 정치 재판, 뭐 뇌물수수 재판들 보니까 실제로 이 진술에 나온 금액이 전달 도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지 재판부에서 시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뭐 골프백으로 돈을 전달했다라는 증언 나왔을 때 실제 골프백에 그만큼의 금액이 딱 들어가는지 시연했다라는 것도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처럼 골판지 3개가 딱 맞춰져서 이 5억이라는 액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3억을 쇼핑백에 넣을 수 있는지, 넣었을 때 이 쇼핑백이 벌어지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재판부에서 검증을 하고 시연을 하면서 아마 이 진술 신빙성 등을 인정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태어나서 1억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하. 노웅래 의원 집에는 그런 게 흔하게 있는 모양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 몇천만 원 이상을 현금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이 잘 안 잡히긴 합니다만 3억 넣었을 때 쇼핑백이 벌어진다. 그리고 모기 그다음에 물렸다. 2억 전달할 때는 반바지 입고 가서 모기 많이 물렸다. 이런 상세한 정황까지도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진술할 이유가 있을까? 이걸 거짓말했을 때 유동규라는 사람에게 얻는 이익이 있을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게 실체적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국민들도 재판부도 판단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원석 의원님이 대선 경선 자금 관련해서는 이제 유동규 씨는 저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저거 만약에 거짓말로 드러나면 유동규 씨는 처벌받잖아요. 그걸 위증죄로 감수하고 처벌받죠. 감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유동규 씨는 줄곧 김용한테 8억 4,700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조금은 받았는데 저렇게 847, 뭐 8억 4,700까지는 안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라 1원 한 장 안 받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의 증언을 보면 너무 디테일하니 이걸 우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데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계좌로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앞서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제 시연하는 경우들이 있고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전달했다는 동선이 이게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데 아마 이번 재판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런 유동규 씨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 예.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눈여겨 보는 거는 어떤 걸 눈여겨? 그에 대해서 이제 김용 씨 측의 반박인데요. 그 반박은 사실은 구체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반박의 구체성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네네. 그냥 이런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동규 씨의 인간 됨됨이가 뭐 이렇기 때문에 저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런 반박으로는 제가 보기에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고 예. 오히려 그 시간에 유동규 씨는 김용 씨는 거기 있지 않았다. 이런 이제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동규 씨의 진술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 반해서 물론 최초의 진술을 한번 번복을 했습니다. 근데 번복한 이후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 반해서 김용 씨나 또 김용 씨 측의 변호인단의 그에 대한 반박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원론적인 자리를 맴돌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보기엔 크게 정황상 김용 씨한테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죠, 당연히. 근데 뭐 워낙 이 양쪽 입장이 엇갈리니까요. 좀 누구 하나는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죠.